네이버 플레이스 등록할 때도 꿀팁. 회사 전화번호 넣지 마. 전화 받는 사람 딱 한 명으로 해갖고 핸드폰 번호 넣으세요. 전단지에도 핸드폰 번호 넣으세요. 내가 고객이야. 근데 전화번호 뭐 031, 02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업무 시간에만 전화해야 되나? 업무 시간은 언제지? 하고 꺼리게 된단 말이야. 요새 특히 그렇죠. 요새.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야. 핸드폰 번호를 넣고. 안녕하세요. 오버맥스 짐의 대표 코치라고 할게요. 이제 헬스장이 인테리어가 완성이 됐고요. 저번 주에 기구가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면 다음 주에 가오픈 할 예정인 오버맥스 짐의 대표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이 유튜브 촬영을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헬스장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가 다 됐고, 인테리어가 다 되는 과정, 이 2주와 3주 정도의 과정 안에서 뭘 해야 되죠? 그냥 헬스장을 오픈하려면 열심히 인테리어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런 걸 하면 되나요? 돈을 언제 벌죠? 헬스장 오픈하면 돈을 벌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헬스장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프리세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프리세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세일이 뭐예요? 프리세일은 뭐냐면 헬스장이 오픈하기 전에 고객들을 사전에 등록받는 일을 프리세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스장은 엄연히 시설업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은 운동기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허가가 안 나요. 그러면 허가 받기 전에 회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불법이냐? 불법입니다. 돈을 받으면 불법이야. 근데 돈을 받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받는 거는 합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허가업 말고 신고업이라고 하는 GX, 필라테스, 요가, 여러 가지 헬스장이 아닌 뭐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프리세일이 합법일까요? 합법이에요. 법적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여태껏 운동기구 제조업체 10년 있으면서 10년 동안 헬스장을 얼마나 많이 납품을 해봤겠습니까? 수백 개, 못해도 수백 개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헬스장 중에서 프리세일을 안 하는 곳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라는 건 거의 98% 정도? 물론 2%는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일반 퍼블릭 헬스장들 중에서 프리세일을 안 하는 곳은 못 봤다. 그러면 왜 불법인데 하느냐?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프리세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흔히 말해서 FC라고 하죠. 그리고 FC 팀들이 있는데 그 헬스장의 영업력의 척도가 되기도 했어. 나는 프리세일로 얼마 땡겼다. 사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헬스장도 과열이 되다 보니까 내가 헬스장을 차리면 옆에도 헬스장이 생기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들 프리세일은 하지만 이거를 이제 찔리기 시작해. 야, 너네 프리세일 왜 해? 나는 했지만 너는 왜 해?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안 했어? 엄청나게 이 공격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 아니면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면서 프리세일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프리세일은 꼭 해야 되나요? 돈이 많으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 헬스장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헬스장을 취미로 한다? 아니면 나는 이게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를 떠나서 그냥 프리세일 없이 해도 돼요 라는 사람들은 프리세일 없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모두 귀결돼 있어. 돈이랑 귀결됐다는 거죠. 우리가 헬스장을 왜 합니까? 나는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하는 사람 너 있겠지. 결국은 이것도 사업이고, 사업의 목적은 뭐죠? 이윤 창출이잖아.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프리세일인 거죠. 헬스장 오픈하기 전에 인테리어 하는 과정들, 기구 들어오는 과정들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돈을 흔히 말해서 땡길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면 프리세일을 하는 거죠. 뭐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네, 프리세일을 하려면 일단 그 사업장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주거지역인 것인가, 아니면 뭐 역세권인가, 아니면 내 헬스장의 컨셉이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미국식 뭐 짐, 뭐 창고형인가, 아니면 오피스텔 안에 들어있는 되게 요충지에 있는 헬스장인가에 따라 다른데,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일단 사업자부터 내야죠. 사업자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드릴 건데, 여러분 헬스장 인테리어 하는 동안은 헬스장으로 시설업으로 낼 수가 없어요. 불법이니까 안 됐는데, 요가, GX, 뭐 필라테스 이런 것들은 신고업이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사업자가 나온단 말이지. 일단 그걸로 사업자를 먼저 내십시오. 낸 다음에 뭐라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돈 받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이 헬스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개예요. 내 헬스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두 개인데, 하나는 밖으로 보여주는 거, 오프라인으로 보여주는 거, 하나는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건데, 오프라인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뭐죠? 간판. 그리고 온라인 간판이라고 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온라인으로 되게 많아. 구글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심지어 다음 뭐 카카오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거는 네이버 플레이스야. 그러면 우리 회사의 온라인 간판이라고 하는 네이버 플레이스부터 등록시키세요. 헬스장 등록이 됩니다. 헬스장 등록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가장 예쁘게 꾸며놓고, 예쁘게 꾸미는 거는 예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애를 타겟으로 고르고 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해서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로 우리 온라인 간판을 만들어 놓고, 오프라인으로는 일단 현수막부터 달아야죠. 현수막 뭐 헬스, PT, 우리 뭐 헬스장 이름 달아놓고, 간판은 뭐 비용 좀 드니까 그거는 뭐 디자인해서 달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간판과 오프라인 간판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고객을 모집할 준비 완료, 그리고 고객이 왔을 때 뭐 시간표, 가격표 이런 것들 좀 준비해야겠죠. 그래야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 요즘에도 등록하러 많이들 오시나요? 그런 것들이 있죠. 심지어는 이 먹튀 헬스장이라는 게 너무 뉴스 보도에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오픈하기 전에 먹튀해버리는 헬스장도 있어요. 걔네들은 그거지. 내가 프리세일에서 얼마큼 흔히 말해서 땡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못 땡긴 거야. 그러니까 문 닫은 거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헬스장의 주인이 바뀌면서 프리세일을 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럴 때는 헬스장이 기존에 있던 회원들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받은 부채와 또 다른 부채를 땡겨서 뭘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못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또 도산하는 거죠.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죠, 물론. 근데 그 소송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귀찮고 막 해. 그러니까 됐다, 안 해 라고 해서, 요즘은 그렇죠. 할부로들 많이 등록하잖아요. 헬스장 회원권 할부로 등록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내가 헬스장의 입장에서 고객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헬스장이 계속 뭐가 하고 있어야 돼. 오늘 갔는데 바닥 깔고 있으면 내일 갔는데 뭐 천장 달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날 갔을 때 거울 달고 있어야 되고, 뭔가 계속 변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고객이 또 왔을 때 진짜 하네, 진짜 준비 중이네 라고 느껴져야지. 왔는데 똑같아, 일주일 지났는데 똑같아, 언제 오픈할 거예요 라고 되돌이표 하면은 이거는 고객이 봤을 때 뭐지 진짜 하나? 라고 해서 장기권을 안 끊을 염려가 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헬스장이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4개째 오픈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하는 회사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운동기구 제조회사다 보니까 그동안 받아왔던 상장들, 그동안 받아왔던 뭐 인증서들, 이런 것들을 센터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고객이 왔을 때 저희는 이런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들을 받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전한 회사이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헬스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괜찮네, 실제로 먹튀는 안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권을 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외에 추가로 팁이 있을까요? 네, 추가로 팁이라고 하면 제가 첫 번째 뭐라 써놨죠? 안 써놨네. 추가로 팁이 제일 중요한 거, 고객이 왔을 때 다시 갈 수도 있고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이 생각해.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되냐? 이 헬스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죠? 헬스장 제일 잘 아는 사람 대표죠. 대표가 고객을 먼저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시간 채우는 알바들이 앉아있으면 그 시간만 채우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채워서 급여를 받는 사람과 매출까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 헬스장을 끝까지 오픈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 물론 그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대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직접 고객을 받아야 된다. 특히 사전 오픈 기간에는, 사전 오픈 기간에 왔는데 뭐지? 이러고 나가면 다시 올 것 같아? 안 와. 옆에 센터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전 오픈 기간 동안 그 센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고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면 그 고객은 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도 이 안에서 많이 느꼈던 건데, 다시 올게요 라고 해서 다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면 왔을 때 잡아야 돼.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고객을 받아야 된다.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화가 오잖아. 전화가 오는 거. 아까 우리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하라고 했죠.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할 때도 꿀팁. 회사 전화번호 넣지 마. 전화 받는 사람 딱 한 명으로 해갖고 핸드폰 번호 넣으세요. 전단지에도 핸드폰 번호 넣으세요. 내가 고객이야. 근데 전화번호 031, 02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업무 시간에만 전화해야 되나? 업무 시간은 언제지? 라고 꺼리게 된단 말이야. 요새 특히 그렇죠. 요새.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받을 수 있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야. 핸드폰 번호를 넣고,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많이 하니까 그걸 넣어서 그걸 한 사람이 관리하게 하고 그 한 사람이 전화번호 수집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픈 채팅도 수집된단 말이야. 그 수집된 연락처로 잊을만 하면 연락을 보내세요. 아, 여러분 고객님 1차 마감입니다. 2차 마감입니다. 3차 마감입니다. 얘기를 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진짜 이게 돌아가고 있는 헬스장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회원들이 가입하는구나.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1차 마감 50명 딱 붙여놓고 2차 마감 50명 딱 붙여놓고 3차 마감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날짜도 써놓는 거지. 막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뭐 마카로 써도 되고.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도 뭐 진짜 마감이 되고 있네, 나도 빨리 해야지, 헬스장을 오픈하기 전이 제일 싸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여러분, 현장 등록, 사전 등록이 여기 와서 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전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가기 귀찮은데, 아니면 헬스장 오픈하면 갈래요? 라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담을 수 있는 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세요. 물론 뭐 쇼핑몰 채널이 많죠. 카페24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많은데, 여기도 하나 더, 카페24는 헬스장 회원권 못 팝니다. 제가 해봤어요. 카페24에 못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헬스장 회원권이야.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헬스장 회원권을 팔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헬스장 회원권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꼭 넣어야 됩니다. 그 카테고리 말고 이상하게 뭐 레저 할인권 뭐 이런 거 쓰잖아? 그러면 정지당해. 저희 한번 정지당해서 풀렸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 카테고리가 엄청 많은데 그 안에 PT권, 헬스장 회원권이라는 카테고리 있습니다. 꼭 거기에 올려야 됩니다. 저도 잘못 카테고리 올렸다가 헬스장 스토어 정지당했어. 정지당하면 무슨 서약서 같은 거 쓰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푸는 거 귀찮으니까 꼭 PT 회원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등록하고, 요즘엔 네이버 플레이스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스 들어간 사람이 자연적으로 가격 들어가서 스마트 스토어도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뭐 카톡이 오거나 문자가 오면 스마트 스토어 링크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등록한 사람이 생긴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팔려 있어. 이러면 흔히 말하는 자고 있을 때도 돈 벌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강추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연동시켜라. 그러면 24시간 회원권이 팔린다. 물론 요즘에 뭐 바디코디나 여러 가지 앱 안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에 들어온 물고기한테 파는 거고, 들어오지 않는 물고기한테 팔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플레이스를 연동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이 정도 하고 싶습니다. 쉼없이 달려왔고, 요즘 제가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나 더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기구 들어오면 저희가 다음 주 가오픈 하거든요. 어제 뭐 작은 시상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혼자 그렇게 다 하세요? 대표가 해야죠. 누가 합니까? 대표가 해야 되는 거고, 마무리 인사로 이거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도 모르긴 하지만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겪고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힘내야 되고, 누군가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리세일이라는 거 건드리기 힘든 거 다 알아요.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헬스장 잘하는 친구들한테.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 분야가 아닌데요. 근데 솔직히 다 하고 있잖아. 자기가 하든 자기가 하지 않든. 근데 그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주면서 이걸 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프리세일에서 이렇게 가감없이 얘기한 거고요. 혹시 제가 이 법적 테두리나 어떤 법적 조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니 되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봤다라는 어떤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헬스장 오픈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 이 안에 제가 팁이 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쟁취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피트니스 인구가 9%래요. 선진국은 15%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잖아요. 저희 피트니스 업계도 15%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운동을 잘하는 민족, 운동을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헬스장에 더 늘어나고 더 공생할 수 있도록 저희 오버맥스 짐, 오버맥스라는 브랜드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